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7강 삼국의 발전 및 항쟁에 대해서 한바닥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던 6강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번 시간 내용을 복습하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은 초기에 각 부가 연합한 연맹왕국에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이 연맹왕국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무엇이냐면 왕은 존재하나 왕권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 못하였다. 이를 잘 나타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각 부의 대표들이 모여서 각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한 회의의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제가회의라는 것이 존재했고, 백제의 경우에는 정사함회의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는 화백회의가 존재했더라. 하지만 점점 왕권이 강화되고 이제 중앙 집권국가로 변화되게 되면서 이런 회의들은 이제 귀족회의로 변화되게 되고, 또한 이런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던 각 부의 대표들이 이제 왕 밑의 귀족이나 관리들로 편입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등제라든지 그리고 관복제 등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10여 관등제가 만들어지게 되고, 가장 우두머리를 대대로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관등제가 마련되게 되고, 가장 우두머리를 상자평,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에도 17관등제가 만들어지게 되고, 가장 우두머리를 우리는 상대 등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신분제도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둬야 될 것이 바로 신라의 신분제도, 골품제에 대해서는 한 번쯤 꼭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각각 나라들이 이제 어떻게 중앙집권화되었고, 또한 그 이후에 이제 삼국 간의 항쟁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주도권을 잡았던 나라는 바로 백제가 되겠습니다. 백제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도 살펴보았다시피 3세기 고위왕 때에 이르러서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목지국을 병합한다든지, 그리고 이때 관등제를 마련한다든지, 그리고 율령체제의 모습도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장 먼저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전성기를 끌면서 중앙집권국가를 완성시켰던 나라가 바로 백제. 언제 때냐? 4세기 때의 바로 근초고왕 때가 되겠습니다. 이때 가장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부자 상속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영토적으로도 마한 전 지역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중국의 동진이라든지 그리고 일본 외와도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발전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거죠. 이에 비해서 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 발전 속도가 가장 느리게 됩니다. 4세기 말 내물왕 때에 이르러서야 중앙집권국가의 모습을 조금씩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김씨가 이제 왕위를 세습을 하게 되고, 또한 마리간이라는 칭호를 이때 사용을 하게 되더라. 그리고 이때 이르게 되면 진한 지역을 거의 다 차지하면서 영토적으로 이제 성숙한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했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4세기의 고국 원왕 시기에 고구려가 일시적으로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되지만, 드디어 4세기 말에 소수리왕 때 이르러서 중앙집권국가를 완성시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율령을 반포한다든지 불교를 공인한다든지,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태학을 설립 등을 통해서 두 번째로 중앙집권국가를 완성을 시킨다고 했죠.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주도권을 잡고 중앙집권국가를 완성시킨 나라는 4세기 백제 근초고왕 시기가 되고, 두 번째로 중앙집권국가를 완성시킨 것은 바로 이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소수리왕 시기 때 중앙집권국가를 확립을 하고, 드디어 두 번째로 5세기 때 삼국의 주도권을 잡았던 나라는 바로 이 고구려가 되는데, 5세기 때는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 되겠죠. 바로 이 강개토 대왕과 그리고 장수왕 시기 때 바로 이 고구려는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거죠. 강개토 대왕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한강 이북의 영토를 장악을 하게 되고, 또한 만주라든지 요동 지역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갖다가 대를 했다든지, 또한 이러한 업적은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바로 강개토 대왕 릉비에 이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 강개토 대왕 릉비 같은 경우는 바로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을 잘 보여주는 유물이 되겠더라. 장수왕 때 이르게 되면 주로 강개토 대왕이 한강의 이북부터 북진 정책을 추진했던 것에 비해서 장수왕 같은 경우는 주로 남진 정책을 펼치게 되었던 분이죠. 남진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수도를 천도하게 됩니다. 수도를 갖다가 평양성이라는 곳으로 수도를 갖다가 천도를 해서 드디어 한강 유역을 완전히 차지하게 되고, 또한 이러한 장수왕의 업적은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바로 충주 고구려비에 이러한 모습이 잘 나와 있더라. 때문에 5세기 때 주도권을 잡았던 나라는 바로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백제 같은 경우는 6세기 때 이르러서 이 5세기 때의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인해서 커다란 위기를 겪다가 6세기에 이르러서 다시금 부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부흥기를 이끌었던 왕이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이 바로 무령왕, 그리고 한 분이 성왕이 되겠습니다. 무령왕 같은 경우에는 22담로라는 것을 설치해서 왕권을 강화한다든지 중국 남조와 교류를 통해서 문화적으로도 발전을 이루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제2의 전성기를 갖다 이끌었던 왕이 바로 이 성왕이 되는데, 수도를 천도를 하게 됩니다. 수도를 천도를 해서 사비성이라는 곳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되고, 또한 중앙과 지방 제도를 재정비하게 됩니다. 중앙과 그리고 지방 제도를 재정비해서 무령왕 때는 지방에 22담로라는 것을 설치했죠. 성왕 때는 중앙에 22 중앙관청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앞의 22담로와는 차이가 있다는 거 조금 체크를 해두시고, 이때 성왕 때 이르러서 한강유역을 일시적으로 차지를 하게 됐지만 신라의 배신으로 인해서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이 백제는 다시금 이제 힘이 약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나라가 바로 이 신라가 되겠습니다. 신라는 가장 전성기를 이룬 시기가 바로 6세기가 되겠습니다. 그 천문을 열었던 왕이 바로 비약적 발전기를 이룬 지정왕이 되겠습니다. 6세기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문을 연 왕이 지정왕 때는 이제 왕의 칭호를 사용했다든지, 그리고 이때 국호를 드디어 사로국에서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하게 되고, 또한 이때 우상국을 정벌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울릉도인 우상국을 정벌하게 되고, 또한 우경을 장려해서 농업 생산력을 급속히 향상을 시켰던 그러한 왕, 그리고 드디어 중앙집권국가를 완성시켰던 분이 바로 이 법흥왕이 되겠습니다. 이차돈의 노력에 의해서 불교를 갖다가 이때 공인을 하게 되고, 이후 율령을 반포하고 영토적으로도 금강가야를 정벌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때 관등제를 정비를 하게 되는 거죠. 관등제를 정비하였더라. 그리고 가장 전성기를 이뤘을 때가 바로 신라 진흥왕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신라는 가장 전성기를 누리게 되고, 이때 진흥왕 같은 경우는 하랑도를 갖다가 정비를 하고, 아울러서 한강 유역을 갖다가 차지하면서 영토적으로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 좁아서 이쪽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단양 적성비와 4개의 순수비를 통해서 이를 잘 나타내 주는 거죠. 순수비란 말은 가서 이런 비석을 세웠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영토를 넓힐 때마다 이러한 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로 세웠던 것이 단양적성비가 되겠죠. 단양적성비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장악하고, 한강 상류를 장악하고 세웠던 비. 다음에 북한산비를 갖다가 세우게 됩니다. 북한산비 같은 경우에는 한강 하류를 갖다가 장악하고 나서 세웠던 비. 다음이 창녕비가 되겠습니다. 창녕비 같은 경우는 대가야를 갖다가 정복하고 세웠던 비. 그 다음에 마올령비와 그리고 함초령비를 갖다가 세우게 되는데, 이거는 바로 고구려 지역, 한경도 지역을 정벌하고 나서 세운 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삼국 간의 항쟁에 대해서 바로 살펴봤는데, 가장 먼저 주도권을 잡았던 나라는 4세기의 백제, 다음 5세기는 고구려, 신라가 마지막
마지막으로 6세기 때 주도권을 잡게 되고 이후 신라가 바로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